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베스트 컷 김나연입니다. 이번 한 주는 과연 어떤 사진들이 화제에 올랐을까요? 사회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우리 사회를 깜짝 놀라게 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좀 성격이 다양한 그런 사진들을 준비해봤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사진 빨리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사진이 이렇게 수조가 놓여 있는데 네. 처음에 이 앞에 있는 건 알 같은데 이 뒤에 있는 이건 뭔가요? 갑오징어 드셔보셨죠? 아, 네, 그렇죠. 물속에 네. 있는 거 보니까 또 새롭네요. 지난 27일 해양수산부에서 촬영을 했는데 갑오징어의 양식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됐다는 소식을 발표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네. 창란, 유체, 성체 등 단계별로 자란 갑오징어의 모습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어렸을 적에는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식재료 중에 하나였는데 요즘에 굉장히 비싸졌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이 갑오징어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연간 최대 6만 톤이나 잡혔는데 지난해에는 어획량이 6천여 톤에 그쳤습니다. 무분별한 어획과 이 환경 변화로 갑오징어 자원이 급감했기 때문인데요. 세계적으로도 오징어 자원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급등해서 1kg당 도매가가 10,000원에 이르는 고부가가치 어종이 됐다고 합니다. 10,000원 정말 비싸네요. 네. 갑오징어가 이렇게 양식 기술이 개발된 게 국내 최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해부터 양식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우선 양식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화 직후 어린 갑오징어 초기 먹이를 밝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먹이를 공급해서 이 어미로 키우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국내 최초로 갑오징어를 2세대에 걸쳐 관리하는 전주기적 양식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해수부는 갑오징어를 1헥타르 규모에서 양식을 하면 1kg당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에 팔 수 있고 그리고 연 1억 3천만 원 이상의 수익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평가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갑오징어는 이 부화 이후 6, 7개월가량의 짧은 기간에 이 출하가 가능해서 이 양식업체의 소득 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왔습니다. 네, 연구진은 민간 양식장에 알을 포함해서 새끼 갑오징어 5만여 마리를 지원해서 현장 시험을 계속한다고 하는데요. 갑오징어가 새로운 고부가가치 양식 품종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회 사진인 것 같습니다. 여기 네. 보니까 긴급 외교 안보 통일이라고 쓰여져 있고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이렇게 서 있는 걸 보니까 이번 한 주 내내 시끄러웠던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 유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논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난 28일 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긴급 외교안보 통일자문회의 사진입니다. 외교부에서는 이 조세영 1차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누설한 경위를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또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누설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과 한국당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외교부도 입장을 밝혔는데 네.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자, 그 외교부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강효상 의원 그리고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전달한 외교관 K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외교부는 강 의원을 고발하기로 한 것은 외교 기밀 유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K씨는 이 징계를 결정하는 외교부 보안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이 기밀 누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K씨는 강 의원이 전화를 걸어와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가능성을 강하게 부정하길래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통화 내용을 말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강 의원이 참고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언론에 공개될 줄은 몰랐고 의도성은 없었다라고 소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K씨가 이렇게 외교 기밀을 누설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좀 논란을 또 낳고 있는데요. 외교관 K씨가 이전에도 2차례 강 의원에게 외교 기밀을 유출했다라고 외교부 측이 직접 밝혔습니다. 추가로 유출했다는 기밀 중 하나가 지난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만나려 했지만 볼턴 보좌관의 거부로 무산됐다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실무 협의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K씨와 강 의원이 3월에서 5월 사이에 한 달에 한 번꼴로 연락을 하면서 이 기밀을 유출함으로써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기밀 유출 사건으로 외교부의 기강회의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직 외교관과 국회의원을 고발하는 강수를 둔 외교부, 앞으로 달라진 모습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뭔가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내용을 좀 보니까 이액이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연골세포, 어떤 내용인지 대충 좀 짐작은 가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또한 이번 주 우리 사회를 아주 뜨겁게 달궜던 네. 소식이죠. 바로 인보사 사태입니다. 지난달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 K주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식약처는 인보사의 주 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가 된 것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조사인 코오롱 생명과학이 허위 자료로 허가를 받았다면서 이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인보사가 어떤 약이고 그리고 어쩌다가 이 사건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겁니까? 자, 제가 이 관절염 관련된 약이라고 서두에 좀 말씀을 네. 드리긴 했는데요. 이 인보사, 이 코오롱 생명과학이 19년간 개발한 끝에 지난 2017년부터 판매한 골관절염 치료제입니다. 이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이자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주목을 받았는데, 한 회 투약을 할 때 700만 원 정도 이르는 비싼 가격에도 3,700여 명이 이 인보사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2달 전 허가 당시와는 다른 성분이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게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밝혀지게 된 겁니다. 네. 앞서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인 일액, 그리고 이 세포 조직을 빨리 자라게 하는 인자를 도입한 연골세포 이액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액이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가짜로 작성을 해서 제출한 걸로 확인이 된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천 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이미 투약을 한 건데 환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몸에 직접 맞았잖아요. 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식약처는 일단 인보사의 안전성에 큰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더 이상 못 믿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인보사 투약 환자 244명이 2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환자들의 집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코오롱 생명과학이 2015년부터 3년 동안 받은 바이오 산업 정부 지원금이 82억 원 정도 되는데 이를 반환해야 한다, 그런 지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허가를 내준 식약처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실제 4천 명 가까운 환자들이 부작용의 위험을 안고 투약까지 했다는 점에서 논문 조작에 그친 황우석 사태보다 더 심각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첨단 의약품에 대한 허가와 심사 과정에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같이 골프를 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이렇게 일본을 방문해서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그 사진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안경을 쓰고 등장한 아베 신조 총리의 모습이 좀 이채롭긴 합니다. 지난달 26일 일본 지바의 한 골프장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와 함께 골프 카트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운전을 직접 하고 있는 점 눈길을 확 끌고 그러게요. 있는데요. 이날 두 정상 역대 5번째로 골프를 같이 쳤다고 합니다. 30도가 훌쩍 넘는 그런 날씨에도 양국 정상은 웃는 얼굴로 셀카도 찍고 트위터에 이걸 올리기도 하면서 우정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두 정상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같이 하면서 친분을 과시했다라고는 하는데 비판적인 시각도 있더라고요. 자, 이게 그 외교라는 부분을 또 들여다보면
그 좀 모든 게 다 만점을 줄 수는 없는 게 네. 이제 또 그런 상황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이 골프뿐만 아니라 일본 전통 음식점에서 만찬을 즐기고 이 스모 경기를 부부 동반으로 관람을 했습니다. 이 두 정상은 이렇게 브로맨스를 과시했는데 이게 과한 접대가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한 야당 인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관광하러 온 것이고 아베 총리는 가이드냐 이렇게 비꼬기도 했다고 하고요. 네. 워싱턴 포스트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서의 하루를 관광객으로 보냈다 이렇게 꼬집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두 정상이 이렇게 친밀감을 과시했는데 정상회담에서는 또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이 내용은 또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본이 이 미일 무역 협상의 결론을 내는 것을 오는 7월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로 미루는 소득을 얻었습니다. 미일 무역 협상에서 일본에게 이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가 처한 정치적 상황을 배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F-35 스텔스 전투기 105대를 구입하기로 한 소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양국 간 공동 성명이 없었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이견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네. 이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아베 총리는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 미사일도 발사하지 않았다면서 다른 시선에서 이 평가를 내놓게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본의 한 언론은 이번 회담을 공동 성명은 나오지 못하고 접대만 눈에 띄는 결과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달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건설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굉장히 기쁜 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멀리 프랑스 칸에서부터 우리 영화계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 들려왔죠. 맞습니다. 이 사진 인천공항에서 촬영을 했고요. 지난 27일 상황입니다. 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 이 기생충이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트로피를 들고 주연 배우 송강호 씨 인천공항에 함께 입국하는 장면이죠. 한국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최고 영예인 황금 종려상을 받은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칸 영화제 공식 상영회 때도 약 8분간 기립박수가 이어지면서 칸에서의 열기 정말 대단했다고 하죠. 아니 도대체 이 영화 기생충 네. 어떤 영화길래 그렇게까지 극찬을 받은 거예요? 지난달 30일 국내에서도 개봉을 했는데 영화 기생충은 가족 전원이 백수인 기태kin의 장남이 이 박사장네 집에 고액 과외 교사로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렸습니다. 우리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전 세계에 보편화된 양극화와 이 빈부 격차를 블랙 코미디 방식으로 풀어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잘 짚어내서 이 심사위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하죠. 네, 사실 이번에 다시 이 영화의 주연이었던 송강호 씨와 봉 감독 간의 또 인연이 다시 주목받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칸 영화제 시상식에서 기생충이 호명된 영광의 순간, 이 봉준호 감독은 배우 송강호 씨에게 자리를 내어주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인연은 각각 무명 배우 그리고 조연출이었던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송강호 씨가 영화 모텔 선인장의 오디션을 받다가 떨어졌는데 봉 감독이 다음에 꼭 함께하고 싶다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죠. 네. 이후 스타 배우가 된 송강호, 무명에 가깝던 봉 감독이 살인의 추억 주연을 맡아달라는 그런 부탁을 단번에 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인연, 이 괴물, 설국열차 그리고 이번에 기생충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영화 4편을 찍었는데요. 이번 수상에는 봉준호, 송강호 콤비가 만든 탄탄한 신뢰 위에 예술적 실험을 멈추지 않았기에 가능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 영화 100년인 해 황금 종려상을 들어올린 봉준호 감독. 칸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왔던 그 열기가 흥행으로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뭔가 건물을 굉장히 클로즈업해서 네. 찍었고 이 창문 사이로 뭔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는데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 사건팀에서도 보도를 해드린 내용인데요. 네. 정말 엽기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 호텔 모습인데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지난달 28일 제공한 사진입니다. 이 호텔 안에서 범죄 행위가 있었습니다. 마약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방 안에서 마약을 대량 제조한 중국인 남성 A씨와 이를 도운 대만인 B씨를 경찰이 붙잡았습니다. 중국인 남성 A씨는 이 방에서 2주 동안 필로폰 3.6kg을 제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인 건가요? 12만 명이 동시에 투약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막대한, 양이네요. 네, 그런 양입니다. 금액으로 좀 환산을 해보면 120억 원 수준에 이른다고 하거든요. 아니 2주 동안이나 이렇게 호텔방에서 마약을 만들었다면 주변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챘나요? 이게 보통 호텔에서는 그 룸서비스도 들어와야 되고 청소도 좀 해야 되잖아요. 정말 이 점이 흥미롭게 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A씨가 머물렀던 호텔, 이 서울 한복판에 있는데 주변 건물과도 매우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호텔방 창문을 열어놓고 작업을 했는데 A씨가 마약을 대량 제조한 사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A씨는 마약 제조 도구가 발각되지 않도록 2주 동안 이 호텔 측에 이 방 청소를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원래 필로폰은 특유의 냄새가 좀 많이 나서 좀 인적이 뜸한 곳 그런 곳이나 폐가 그리고 축사 옆 이런 곳에서 많이 만든다고 하는데요. A씨가 사용한 제조 방식 말 그대로 신종 방식이라고 하는데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걸리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이 경찰에서 자체 수사를 통해서 발견한 건 아니고요. 이 국가정보원이 이 첩보를 경찰에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네. 이 마약 제조 기술자가 투숙한 호텔의 이 건너편에 또 호텔이 있는데 그곳에서 며칠 동안 잠복을 하면서 제조 현장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습을 해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는데요. 이들은 국내에서 마약을 제조해 유통할 목적이었다고 하는데 정말 다행히도 유통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행이네요, 정말. 맞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이 정도 제조량이라면 국내 유통망도 분명 갖춰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내 마약 사범 검거는 해마다 10,000명이 넘어가면서 마약 청정국이라는 수식어도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마약 사건의 규모도 방식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얀 눈이 쌓여 있는 설산의 모습인데 이 가운데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행렬이 이게 다 등반객들인 거죠? 산악회 모습인가요? 규모가 굉장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사진이 어디인지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굉장히 놀랐는데요. 어딘가요? 이곳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아. 높이가 8,848m의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산 정상 부근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2일 네팔의 전문 산악인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좁은 외길에 이 정상을 향하는 행렬이 길게 늘어져 있는 모습. 네,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해요. 네, 이 옆에 딱 붙잡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네. 이 사진을 찍은 네팔 산악인은 당시 약 320명이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줄을 서 있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줄이 길게 늘어져 있으면 앞으로 나가기도 힘들 것 같고요. 한 사람만 엎어져도 또 뒷사람도 피해를 입을 것 같고 네. 위험할 것 같거든요. 누구를 위한 등반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놀란 것 같습니다. 산소가 부족한 정상 부근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면 이 등반객들이 길게는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면 등반가들이 탈진을 할 수도 있고 네. 탈진 심하면 또 사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점이 좀 상당히 위험하죠. 실제로 올 들어서만 에베레스트에서 숨진 등반객 수가 10명을 넘었습니다. 아니, 등반로가 이렇게 정체될 만큼 사람들이 몰리면 좀 통제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이 시기에 많이 몰리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자, 이 등반로 정체, 이 짧은 기간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빚어진 상황인데 에베레스트 등반의 경우 통상 3월에서 5월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올해는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서 이 등반 가능 날짜마저 더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네팔 당국이 올 봄에 에베레스트 정상 등반을 허용한 것은 모두 381건으로 지난해 346건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는 셰르파를 동반할 경우 최소 750여 명이 특정 기간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등반가들 사이에서는 등반객 수를 제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네팔 정부는 거듭된 사고에도 등반 허가 제한 계획은 없다라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팔 당국에서는 1인당 최대 8천만 원에 이르는 등반 참가비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겠죠. 네,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등반 제한 방침은 없다는 네팔 정부. 수익을 위해서 안전 통제에 미온적이라는 비판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베스트 것.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